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야5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서울 도심에서 김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돈봉투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3주째 주말 장외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탄핵이나 개헌 같은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 나라의 주인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걸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비슷한 시각 범국민 대회를 열고 헌정 중단보다 불법 위헌적 국정농단이 더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망치기 이전에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자체 집회를 연 뒤 8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규탄대회와 거리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1심에 반발하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며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학별 논술 시험을 겨냥해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 집회와 행진으로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요일 오후 비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강하게 규탄하고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론전을 통해 검찰과 정권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단일 대오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은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 조작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발달,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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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을 제거해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의 흑역사라고 성토했습니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당 지도부는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되 단결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정권 심판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차단하면서 여론을 기반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혹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25일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대표직 사퇴 등 이 대표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조희영 기자가 이 1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씨 발언은 모두 4개. 지난 2021년 12월 4개 방송에 출연해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 측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걸 강조하려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골프를 친 건 다른 날이고 사진이 촬영된 장소도 골프장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두 사람이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김 씨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인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이 대표가 김 씨를 하위 직원이라고 말하며 해외 출장 동행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괄일주의 법리에 따라 4개 발언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 중 백현동 발언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발언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례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 답변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토론회와 방송 프로그램, 국정감사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단서 중 하나가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인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녹음 파일은 찾지 못했지만 통화 시각은 오전 10시 1분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명 씨가 10분쯤 뒤 이 내용을 그대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문자로 보낸 것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송재원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찾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김영선이 경선한테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찾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음을 공개한 민주당은 통화 날짜가 2022년 5월 9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하루 전입니다. 하지만 몇 시 몇 분 통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건데 명 씨 휴대폰 행방도 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전 10시 1분 통화라고 특정했습니다. 압수한 명 씨 컴퓨터에서 녹음 파일명은 복원해냈는데 뒤에 녹음 시작 시간이 220509-1001식으로 붙어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 크기를 감안하면 통화는 2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통화 직후인 10시 12분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보낸 문자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김영선에게 전략공천 주겠다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좀 해줘라 그랬다고 하자 명 씨가 대통령이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 했다고 그 내용을 이준석 대표에게 그대로 전달한 셈입니다. 검찰은 10분 간격으로 이어진 연락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공천 관련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 씨는 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2차례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뚫었고 증시는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 충격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트럼프 당선 전 1,370원대였던 환율은 13일 장중 1,41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고환율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코스피는 6% 가까이 빠졌고 8월 초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4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이번 주만 7%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건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방침 등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피해를 끼칠 거란 심리가 시장을 위축시킨 겁니다.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을 더 강화, 공고히 하자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북미통 외국인을 최고 경영자에 앉혔고 주한 미국 대사 출신인 성김 고문을 대외협력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회복할 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돈풀기 기조가 환율과 물가, 금리까지 끌어올리는 3고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년 초까지는 한국 경제는 계속 안 좋은 국면에 위치할 것 같다는.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겠지만 과도한 불안감이 선제적으로 증시에 반영된 만큼 추가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